수열의 극한 중단원 두 번째입니다. 급수라는 것을 배우는 시점이에요. 새로운 친구가 나왔군요. 급수라는 녀석.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극한을 보냈을 때, 항을 무수히 많이 키웠을 때 어떤 한값에 가까워진다 수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의 무한대라든지 음의 무한대, 때로는 진동하는 형태의 발산, 요런 세 가지 모양, 수렴하지 않는 나머지 세 가지 모양을 모두 통틀어 발산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 급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영어로는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시리즈 그냥 이어진다는 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텐데, 크게 우리말로 해석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뜻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자, 급수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시리즈에서 라지 S만 따왔습니다. 급수 라지 S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무한수열 AN을 제1항부터, 안 이쁜 건 지우고 다시 적는 거 알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건, 이건 SN이었죠.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 SN, 이렇게 약속해 왔는데, 급수라는 것은 이것을 뒤로도 땡땡땡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더해 가는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다시, 수열에 대하여 제1항부터 끝없이 더해가는 수열을 끝없이 더해간 그 합을 급수라고 합니다. 수열을 무한대까지 합한다, 이렇게도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수열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 대상은 AN이란 녀석에 대하여, 시작값은 1부터 어디까지? 끝이 몇 번째 항 없죠?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는 단순합니다. 그냥 무수히 많은 항들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수. 자, 별건 없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중단원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별거 없어 보이는 녀석으로부터 별 내용들이 다 시작이 된다는 것이겠고요. 앞으로 이 급수의 합을 구할 때, 급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급수 라지 S라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일단 말로 먼저 적어놓고 진행할게요.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과 같다라는 것도 머리 한켠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부분합의 극한. 급수를 구하는 요령으로 접근했을 때 이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급수의 정의는 요렇게 계속 다 더하는 거고, 그 값과 동일한 것을 가지는 녀석, 의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부분합의 극한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부분합은 SN이거든요. SN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 무한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합 SN에 대한 극한을 라지 S, 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분합 SN 부분만 다시금 작성해 본다면은, 수열에 대하여, 수열 AN에 대하여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AK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수열의 극한 구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던가요? 일단 먼저 n에 무한대를 대입하고 봤죠. 그게 이 두 번째 줄에 적었던 모양과 동일하군요. 자, 급수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이겁니다. 급수라는 것은 수열에 대하여 1항부터 n항까지, 다시 1항부터 n항을 거쳐서 그 다음까지 계속 쭉쭉쭉 더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은 부분합 SN을 구해서 SN의 극한을 구한다,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다, 이걸 통해서 급수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급수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죠. 예제 몇 번이죠? 1번인가요? 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은 그 합을 구하여라. 급수라는 것은 더해가는 건데
왜 거기에 수렴 발산 여부가 나왔느냐? 급수는 무엇과 같다?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극한이니까 수렴이니 발산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극한이니까.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겠다. 여러분은 부분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일반항은 무엇일까요? 일반항은 시그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분합 SN을 구해보도록 하죠. SN은 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루트 k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루트 k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우리가 수학 2 1학년 때부터 수열을 다룰 때 수열의 합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k에 1을 넣으면은 루트 2 빼기 1, k에 2를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과거 경험을 빗대어 본다면은, 과거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은 분명 이런 녀석들은 앞뒤가 적당하게 소거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을 캐치해야 돼요. 어떻게 소거되어 갈 것인가. k에 3을 넣었습니다. 루트 4, 즉 2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면은 여러분 소거되는 패턴이 어때요? 앞에 있는 루트 2랑 뒤에 있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앞에 루트 3 뒤에 루트 3 사라지고, 앞에 뒤에 이런 패턴으로 지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웃 항들끼리 소거되니까 제일 마지막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에 대해서도 앞에 2와 뒤에 루트 n까지 순차적으로 소거되었을 겁니다. 그럼 남은 친구들은 마이너스 1과 부호 조심하시고요. 루트 n 더하기 1 요렇게만 남네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 이게 무엇이다? 부분합 SN이다. 따라서 급수 라지 S를 구하라는 것은 리미트 n 무한대 누구 부분합 SN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과 같다. 그럼 이건 무한대 빼기 1이니까 그 극한은 무한대이다. 극한이 무한대니까 급수는 발산했습니다. 이렇게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얘네들은 첫 번째가 1이라는 항이고요. 두 번째가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가 1, 2, 3을 더한 것분의 1입니다. 퀴즈! n번째 항은 무엇이 될까요?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때, 규칙을 찾을 때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예외 처리할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은 이런 흐름인 거죠. 1분의 1, 1분의 1.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열은 다시 분자의 값은 언제나 1이군요. 분자는 모두 다 1입니다. 분모가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1부터 2까지, 세 번째가 1부터 3까지, 네 번째는 1, 2, 3, 4의 합. 그러면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N항까지의 합이니까 1, 2 다시 말을 잘못했네요. AN이라는 것은 N번째의 항이니까 1부터 N까지 더해준다. 1부터 n까지 더해준다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유의할 부분은 이때 분모에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수열의 합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 합에 의하여 2분의 n 더하기 1분의 1 번문수네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공통의 값 2를 곱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2 요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도록 합시다. 쌤 요렇게 일반항 구했으면 됐지 뭘 더 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왼편에 있는 풀이처럼 그 일반항을 가지고 부분합 n항까지 합을 구할 거죠. 네, 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거 분모가 서로 다른 두 인수의 곱의 꼴입니다. 분모가 서로 다른 두 인수의 곱의 꼴이라면은 우리는 부분분수의 변형을 통하여 주어진 식을 연산하기 편하게끔 바꿔주도록 하죠. 어떻게 되나요?
부분분수의 변형 ab분의 1은 b마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요거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꿉니다. 즉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자, 요거 통분해서 n 더하기 1분의 2가 되게끔 값들을 조정해 봐야 됩니다. 분자에 n 더하기 1, 분자에 n 들어가니까 n 더하기 1에서 n을 뺐다 1만 남네요. 계수 2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2만 곱해지면 되겠네요. 자, 풀이는 얼추 다 끝이 나갑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분합 SN을 구하면은 리미트는 아직 아니죠. 부분합은 자,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소구될 패턴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k에 1 넣어 보았습니다. 1 빼기 2분의 1. k에 2 넣어 보았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소구되는 패턴 보입니까? 연달아서 소구되고 있죠. 연달아서 바로 앞에 있는 다시 뒤에 있는 2분의 1과 앞에 있는 2분의 1. 뒤에 앞에 순서로 소구되고 남는 것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군요. 따라서 급수 라지스는 부분합 SN의 극한과 같으니까 1-n 더하기 1분의 1, 그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했네요.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 즉 수렴값이 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급수는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이다. 수열을 계속 더해간다라는 개념은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같다. 문제들 이제 유형으로 더욱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분수를 이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데 뭐 똑같습니다. 사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첫 번째 항이 급수니까 라지에스 적겠고요. 2 곱하기 5분의 1이랍니다. 규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5 곱하기 8분의 1이랍니다. 세 번째 항 8 곱하기 11분의 1이랍니다. 네 번째 항이 뭘까요? 네 번째 항 요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랑 이어지면 되니까 11 곱하기 누구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인수 안에서 분모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3이 되네. 5보다 8, 8보다 11. 그러면 11보다 3이 더 커진 14가 나오겠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바로 n번째 항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n번째 항. 분자는 당연히 1이군요. 분모는 두 인수의 곱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인수보다 3이 더 클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인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는 포인트. 그러면 포인트는 앞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2, 5, 8, 11 땡땡땡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무엇? 2, 5, 8, 11? 자, 2, 5, 5에서 8, 8에서 11 얘네들 역시 3씩 커지잖아요. 등차 수열이군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누가? 분모에서 앞에 색칠된 부분들이요. 첫 항의 값은 2입니다. 따라서 그 일반항은 3n 빼기 1. 3n 빼기 1. 공차가 n의 개수가 되고요. n에 1을 넣었을 때 첫 항 2가 나오게끔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니라면은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첫 항 더하기 n 빼기 1d를 통해서 n에 대한 다항식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걔네들 사이 분모에 있는 두 인수 사이에는 값이 3 더 커진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적죠. 그리고 급수를 구할 거니까 급수 계산은 무엇을 구하는 것 같다?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과 같다. 그래서 n항까지의 합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될까? 부분분수를 쓸 거거든요. 분모가 서로 다른 두 인수의 곱이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의 차로 바꿔볼 수가 있고요. 5분의 1과 8분의 1의 차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3n 빼기 1분의 1과 3n 더하기 2분의 1의 차로도 이어질 겁니다.
개수는 동일하게 맞춰야 되겠죠. 2분의 1 빼기 5분의 1을 통분했을 때 2 곱하기 5분의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분자로 올리니까 5 빼기 2군요. 앞에 3분의 1이 있어야 되겠군요. 마찬가지 8에서 5를 뺀 값 3분의 1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어진 부분에서도 개수는 3분의 1로 나올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소구되는 패턴, 뒤에 앞에 개수는 3분의 1로 동일하니까, 따라서 부분합 SN의 경우 공통인수 3분의 1로 묶어내고 남은 것은 제일 앞에 있는 2분의 1과 제일 뒤에 있는 3n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팁, 통분하지 마세요. 굳이 통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수 라지 S를 구하고요. 라지 S는 부분합의 극한이므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n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분모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녀석이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의 경우 전부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극한 6분의 1. 이 급수의 합은 무수히 많이 더해가면 6분의 1로 수렴한답니다. 6분의 1로 수렴한답니다. 요렇게 부분합의 극한을 통해서 급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여기까지만 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꼬아도 갑니다. 로그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 기호 잘 보셔야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한대까지 가고 있군요.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거는 급수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더한다. 2항부터 더한다도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실상은 무한대까지 더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급수가 되겠고요. 자, 급수는 다시 또 텍스트로 정리합시다. 급수를 구하여라 하면은 여러분 뭐 하시면 된다고요? 부분합의 극한.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누가 되느냐? 급수 시그마 뒤에 있는 모양, 바로 로그네. 로그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요게 급수래요. 생긴 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렇다면 부분합을 구해 보아야겠죠. 부분합 SN은 n항까지의 합, n항까지 합. 이번에는 아니야. 좀 빨리 진행하려고 바로 풀이 단계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실하고 이쁘게 나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k에 1을 넣는다. 로그 1의 제곱분의 k는 2부터죠. 2부터. 근데 1에도 크게 값은 상관이 없네요. 왜냐면은 로그의 진수 0은 안 되네. 죽을 죄를 질 뻔했습니다. 문제 조건대로 k는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하고 진수의 값이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 1. 자,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식은땀 흘리고 긴장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 2 로그 단원 돌아가서 다시 살펴서 공부하고 오고요. 로그에 대한 기본 연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 로그에 좀 쫄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요 유리수 연산은 도전해서 4분의 3이다 라고 빨리 나타내는 친구들도 덜어 있을 텐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값들을 계속 하나씩 적어 가봅시다. 3의 제곱 빼기 1이고요. 로그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빼기 1이고요. 뭐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끝을 내야 되겠죠. 로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로그의 기본 성질 복습 들어갑니다. 로그 m과 로그 n의 합은 미세값이 동일한 로그의 합은 진수들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쌤, 미시 안 적혔는데요? 다 까먹었네. 상용 로그죠. 미세값이 10이니까 생략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도 상용 로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수들끼리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 이것분의 저거 입도 아프다.
곱하기 땡땡땡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누구?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요 지금 하늘색 부분들이 모두 다 진수인데 곱셈이니까 약분이 나온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약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이걸 미리 연산했으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상태에서 뒤에 있는 1이란 것을 모두 제곱의 값으로 변형해 봅시다. 그럼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분자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 1은 제곱 빼기 제곱 합차식에 의하여 2 빼기 1, 1 곱하기 2 더하기 1, 3. 분모는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색깔 바꿔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 빼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1, 4. 분모는 3 곱하기 3. 색도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어떤 색을 써볼까?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6. 요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땅땅땅 제일 마지막 n 곱하기 n분의 n마 1 n프 1까지 진행이 되겠군요. 자, 소구되는 패턴을 봅시다. 요렇게 두 인수의 뒷부분과 앞부분, 뒷부분과 앞부분, 뒷부분과 앞부분들이 서로 다 약분될 수 있는 역수의 관계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계속 쭉 이어지겠습니다. 결국 남는 건 누구냐? 로그 2분의 1과 n분의 n 더하기 1의 합만 남겠군요. 2n분의 n 더하기 1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죠? 부분합 SN 구한 거예요. 부분합. 문제에서는 급수 물었습니다. 급수.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급수 라지 S는 극한을 구하여라.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분합인데요. 어이구, 이 친구는 로그가 들어가 있네요. 자, 리미트와 로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극한의 대상이 로그 단항일 때 로그 하나에 대한 극한은 로그와 리밋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 로그 하나만 있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것도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로그가 한 개만 있으니까. 로그가 한 개 있으니까.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뒤에 여기에 로그 3 요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로그 한 개 모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문제에서는 리미트와 로그가 하나만 있으니까 로그랑 리미트 바꿔서 요렇게 봅시다. 로그 리미트 n 무한대에 2n분의 n 더하기 1. 그러면 이건 너무 쉽죠. 2분의 1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식 극한에 의하여 따라서 로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로그 2가 해당되는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로그의 극한의 대상들이 이런 로그도 나오고요, 부분분수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형태 하나 더 보고 약간의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감 좀 가졌죠? 부분합의 극한을 통해서 급수의 합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지? 좀 급수 얘기는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분명 우리는 급수 단원인데. 예제 4번입니다. 당황함을 조금 뒤로 하고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보죠. 첫 항이 3이랍니다. 공차가 2랍니다. 등차 수열이군요. 그 녀석의 부분합을 SN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그럼 부분합에 대하여 얘기 복잡해. 리미트 시그마 뭔가 복잡해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항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자, 빨리 구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공차 2가 개수 n의 변수 n의 개수가 되고요. 공차가 변수 n의 개수가 되고요. 뒤에 나올 상수의 값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 항 다음에 상수 나와야 되겠죠. 첫째 항이 3이니까 n에 1을 넣었을 때 3이 되게끔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식에 따른다면은 첫 항 3 더하기 n 빼기 1 공차 2니까 똑같은 모양 나오겠죠.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것에 부분합 Sn, n항까지 더한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1. 자, 그렇다면 요거 1학년 수학 2에서 배웠던 바로 그 내용. 수열합의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더하기 1. 자연수 1이니까 n 곱하기 1. 그래서 n제곱 더하기 2n이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또는 이렇게도 인수분해 가능하겠네요. n 곱하기 n 더하기 2. 자, 이렇게 구해낸 SN을 문제에다가 넣어 봅시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SN 봤어. SN 대신에 집어넣는 거죠.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SN 자리에다 숑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분은 부분합이죠. 일반항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에 대한 제 n항까지 합 부분합이 되는 거죠. 부분합 SN입니다. 아, 부분합의 극한을 묻고 있군요. 아, 이 친구 생긴 모양은 이랬지만 급수였던 겁니다. 맞는지 다시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돌아갑니다. 리미트 시그마 일반항이 역시 급수와 같다라고 앞서 이야기 한번 했었죠. 요렇게 모양만 살짝 바꿔 나온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요건 좀 지우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풀이하던 대로 이 부분합의 극한을 마저도 구해봅시다.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 부분만 좀 단순하게 진행합시다. 이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분분수 변형이 필요하겠죠. n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 자, 곱해주고 통분해보세요. 분자 올라가니까 n 더하기 2에서 n을 뺐다. 근데 얘는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해서 없애주시고요. 전체 2분의 1 공통개수로 뽑아내고 n에 1부터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1 빼기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소거될 것인지 빨리 패턴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줄 바꿔서 내려와서 분의 1 n마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까지 나와라. 야 n 뿔 2분의 1까지 나옵니다. 자, 소거되는 패턴 선생님과 같이 적어 나가면서 찾았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3분의 1과 앞에 있는 3분의 1이 소거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나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4분의 1과 앞에 있는 4분의 1이 소거되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 건너뛰어서 남아있는 것은 남는 항은 앞에서 항이 2개가 남았어요. 그럼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대칭되는 형태로 앞에서 항이 2개 남았으니까 뒤에서는 뒤에 항 2개가 남습니다.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친구가 남습니다. 자, 하나 건너뛰어서 뒤에 앞에 소거된 패턴이란 거 유의하시고요. 그럼 남은 값은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부분합이었어요. 그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보내봅시다. 0, 0 수렴하네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 주어진 급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아차, 요 2분의 1 빼먹었군요.
그렇다면은 요것만 바꾸면 되네. 4분의 3. 4분의 3이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급수를 구하여라. 계속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 자, 여기까지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 이야기하고요. 이제 급수에 대한 본격적인 성질,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가벼운 마음과 머리로 수업에 임해주세요.